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풀에서 분양 건강이라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분양 핫하죠.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저도 계속 답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질문들의 파랄이 뭔 줄 아세요? 요번에 뭐 여기가 나옵니다. 어디가 나옵니다. 여기에 청약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 첫 번째가 이제 기준이라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뭐 분양가도 쌓아야 되고 뭐 학군도 있어야 되고 쇼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브랜드도 있어야 되고 세대수가 많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면도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은 모든 항목을 다 이분들이 기준점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이 되는 그런 아파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가 없는데 그러면은 뭐 역세권 그 지하철역 안에 집 짓고 사셔야 된단 말이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문제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배점을 잘 비중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차가 있으니까 뭐 기차, 뭐 전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아이가 없어. 이런 사람은 학군을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있고, 나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뭐 원밸리, 거기 가면 시세 차이가 엄청나니까 뭐 이런 데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용산이나 이런 데. 아니면 난 무조건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그 부담이 가장 적은 걸로, 아니면 뭐 지방 같은 데로 해서 규제를 좀 덜하게 규제를 받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로,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잡고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구하는 그 기준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우선순위. 요거를 먼저 딱 잡고서 들어가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후회 없는 집을 고르시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돼 있게 되면은 보통의 분들이 나 당첨됐는데 너무 망설여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청약통장은 이미 벌써 다 썼는데 어떻게. 이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입주하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분양 일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당 지역에 그 빈 땅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건설사가 들어온다는 것도 다 아는데 과연 얘네들이 언제 들어오냐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저기서 방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양 일정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옛날에 방송을 했던 게 아직도 분양을 안 하고 계속 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난데없이 갑자기 뭐 밀린다고 했다 갑자기 내일 모레 공고문이 갑자기 짠 하고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일정에 맞춰서 방송을 진행을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요번에 여기가 어디 청약이 좋은 데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데 거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요번을 들어갈까? 아니면 이걸 빼고 제끼고 난 다음에 다음번 나오는 걸 들어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또는 내가 서울 살아도 되고 경기 광주 살아도 되고 수원이나 동탄 살아도 되고 하는데 여기 이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 지역을 내가 무슨 부동산 전국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꿰어차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집 구하는 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각각의 아파트를 정확하게 잘 기준점을 잡고서 찍으시고 분양 일정에 맞춰갖고 앞으로 이제 6월달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요때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분양 소식을 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양 소식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수원 지동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장이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한 시점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날짜상으로는 6월달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S라고 써놓을게요. S. 예. 여기는 이제 중흥이죠. 중흥에서 진행하는 S클래스예요. 중흥건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광교에서도 빅히트를 쳤었고 중흥 S클래스가 은근히 히트를 많이 칩니다. 꽤 괜찮아요. 잘 지어요. 그리고 앞에는 지동초등학교 있다는 게 아마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내가 아는 데인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수원 통닭거리가 있으니까 예,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수원이구나 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수원 8달구 지동입니다. 수원 8달구 지동. 그리고 여기는 카톨릭대학교 병원.
요거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치 찾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는 아마 1154세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나가는 게 584세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비중으로 해가지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역시 여기서도 좋은 동호수를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에서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 점이 참 좋은 점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여기도 임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가 118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임대가 있다 보니까 적은 타입이 있죠. 38 타입이 있고 132까지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뭐 펜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뭐 공고문 나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타입 자체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폭은 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5층이죠. 15층짜리에서 32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로 해서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가 32개 동짜리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5층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막 25층, 뭐 30몇 층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층으로 해서 뭐 30 몇 개 층이 넓게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수원은 원래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은근히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예, 뭐 날아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거 나중에 어디로 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아마 다 고층으로 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32라는 숫자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예. 32% 건폐율이 보통 뭐 15%, 18%, 뭐 20 몇 프로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층수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건폐율이 조금 높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엔 제가 지도를 좀 멀리 당겨봤습니다. 아까 우리 봤었던 데가, 자, 카톨릭 병원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동이죠. 수원 지동. 근데 쭉 올라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전에 우리가 방송을 했던 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쯤이죠. 수원 하나포레나 여기 공무원, 여기서 뭐 교육도 하고 뭐 조세 뭐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 북수원 렉스비아, 예, 여기가 이제 하나 삼각형 땅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해 보면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괜찮게 싸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때 기준점을 잡았었던 게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가서 시세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뭐 9억 이상, 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물건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라고 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랑 조금 떨어져 있는 이쪽인데 중간에 보시게 되면 화서역 입구 앞에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 일전에 정말 대박이 났었던 그런 데 아닙니까? 그죠? KTNG 자리 부지 이전하면서 이때가 한참 뜨거웠던 데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여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드디어 여기 이제 수원역 나와 있고요. 롯데백화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수인분당선이 이쪽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수원시청 매교, 예,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여기 옛날에 그때 엄청 났던 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전국의 떴다방 업자들이랑 부동산 사모님들이 다 해서, 예, 동창회를 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정말 핫했었던 데가 바로 여기고, 앞에 매교역이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블록 진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 됐겠었습니까? 말해 뭐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윗블록이에요.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나중에는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수원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매교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어차피 같이 놀게 됩니다. 얘네들이요. 자, 이 지역 한번 제가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롯백이 있었죠. 롯백.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는 그 재래시장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고요. 수원이 녹색이 있죠. 녹색. 그죠? 은근히 녹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공간들이 그 소규모 단지로 해서 제법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은근히 살기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뭐 술 마시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빨간 불빛이 나오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수원은 원래 영통지구나 이런 데도 학군 괜찮아요. 좋아요. 예, 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데가 다 수원 뭐 건선 무슨 지구, 팔달지구 무슨 지구 해가지고 엄청난 대단지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자연 소멸,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을 뭐 천호동이나 아니면 뭐 청량리역이나 이런 데 한번 다 평택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옛날에 화려했던 그 홍등가들이요. 유흥가, 홍등가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아주머니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좌시하고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이런 대단지가 들어갔을 때 중간에 학원이 하나 생기게 된다 그러면 다 어차피 이 근방이면은 여기에서는 그러면 최대한 다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각종 상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옆에서 그냥 이거 따라가면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은 더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여기가 정말 최고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수원에서도 스타필드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여기 이런 데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필드 매니아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스타필드는요, 그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모든 상권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타필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뭐 게임 끝났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원이 이런데 예, 대규모 단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깔끔하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수원역 앞에 수원역 뒤에 뭐 이런 거 생각하시게 되면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감 못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이 되게 될 거기에 대한 그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셔갖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원을 아마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 차례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원이 좋은 이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동에서 아까는 이쪽을 매교역이랑 그리고 이제 수원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광교 중앙역이랑 예, 광교역도 상당히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 타게 되면은 강남을에서 넘어갈 수가 있고 이곳 타게 되면은 예. 자, 왕십리에서 수서까지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선택의 여지도 있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동이라는 그 입지적인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참 수원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경이롭죠. 예. 이미 여기 수원역 돌아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 선, 수인분당선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 강남까지 넘어가는 빨간색 선까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수원은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서 이만큼 경쟁력을 갖춘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구시가 단지를 새로 올리는 그런 과정들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구흥공항까지 이전이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더욱이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예, 꼭 값이 비싸고 경쟁률이 높은 이런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 지동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나의 청약 당첨 확률은 올라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동도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에 놓고 분양 일정이랑 다 고려를 하시게 되면은 좀 선택을 하실 때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최대한 아는 대로 많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수원, 지동, S클래스 예,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